자, 일단은 우리가 급해서 이제 수업 한 타임을 급하게 추가를 했는데 오늘 함수부터 최대한 많이 나가보려고 해. 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그리고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내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내용이고 소수령에 나왔을 때 애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이기도 해. 그래서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함수가 선생님 한 처음이다. 저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있어요. 함수 처음입니다. 오케이. 천천히 갈 거야. 천천히.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면은 또 큰 카테고리가 시작이 되는 거야. 뭐 집합 안에 명제가 있고 다른 작은 조각들이 이제 들어있듯이 함수라는 가장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함수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면은 이름을 들어본 적이 다들 있을 거야. 뭐 1차 함수라든지 2차 함수라든지 그런 용어들은 쉽게 접해봤을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류가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한국에 있으면 학생으로 보이겠지만 너네가 외국에 간다면 한국인으로 보일 거야. 명확하겠죠? 맞지? 그런 것처럼 함수도 기준에 따라 다른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거는 함수의 수식의 형태의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함수는 그런 형태의 기준이 아니라 대응 관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야. 이 대응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x라는 친구를 y라는 친구에 대응을 시켜주는 거고, 흔히 너네들이 생각하는 x좌표, y좌표가 맞습니다. 이때 x랑 y랑 대응시키는 관계가 특정 규칙이 있을 때 우린 그걸 뭐라 부르느냐? f라고 불렀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창원에서 마산을 간다, 그럼 버스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 버스가 하나의 F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창원에서 탔으니까 그게 X인 거고, 도착 지점이 마산이면은 그거는 Y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친구 우리가 F라고 불렀다. 그래서 X에 있는 친구들 1, 2, 3이라는 거를 Y에 있는 친구들 1, 2, 3, 4, 5에 요렇게 보내주는 장치를 우리는 F라고 부르고, 이 F의 기본 정의는 X를 Y에 대응시킨다는 게 기본 정의다. 오케이. 근데 해선 안 되는 게 있어. 뭐냐? 하나의 X가 두 개의 Y를 선택을 하는 거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저 가기 싫은데 오늘 좀 피곤해요 해서 안 가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알겠지? 출발 아예 안 해버리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 오늘 기분이 꿀꿀해서 부산 한번 찍을래 하면서 이 예상 목표치에 벗어난 친구를 도착을 한다, 이것도 안 돼요. 알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X 안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Y에 있는 친구들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정의역은 반드시 공역을 선택을 해 주어야만 해. 오케이? 선택은 어떻게? 유일하게 하나씩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요렇게 대응이 됐다 쳐. 그러면은 여러 개의 정의역이 하나의 y를 선택을 해도 되냐?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대응된 친구들을 뭐라 부르느냐?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우리가 공역은 다른 표기법으로 f 라지 x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쏘리. 공역은 y로 표기하고요. 치역은 f 라지 x로도 표현을 합니다. 정의역은 x겠죠. 자, 여튼간에 함수의 기본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 정의는 구두적으로만 얘기하면은 x에 있는 친구 하나가 y에 있는 친구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쏠림 현상은 가능한데 x가 여러 군데로 뻗쳐 나간다든지 안 간다든지 다른 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안 돼요. 자, 기본 정의 수식은 x1이랑 x2가 서로 같을 때 fx1이랑 fx2가 같다가 기본 함수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정의 수식 외워야겠지?
자, 우리가 대우라는 거를 배웠죠. 맞지? 그래서 정의의 대우 수식을 살펴보면은 fx1이랑 fx2가 같지 않으면 x1이랑 x2가 서로 같지 않다가 기본 정의의 대우 명제입니다. 서로 같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의적인 부분을 봤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적인 부분을 볼게. 자, 그래프적인 부분을 본다는 거는 함수 바운더리에 있는 친구와 실제 G라고 부르는 거고, 이 친구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불러요. 함수보다 더 큰 존재야. 자, 이 그래프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지 맘대로 생길 수 있어. 뭐 요래 생길 수도 있고 둥글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오케이. 흔히 맨 밑에 본 게 원이죠. 맞지? 원은 우리가 방정식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베이스인 거고 그 안에 함수가 있어. 그러면 함수와 그래프의 차이를 그림으로 얘기를 한다면 얘는 세로로 그었을 때 여러 점에서 만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얘는 세로로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친구가 하나가 생깁니다. 아직 안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다들 배우긴 했어. 반비례 그래프 기억나요? 반비례 그래프 우리 한 다다음 주쯤에 배울 건데 흔히 유리함수라고 부르죠. 이 친구 뭐라 불러요? 유리함수라 불러요. 유리함수라 불러요. 오케이? 함수야? 아닙니다. 오케이? 함수 아니에요. 왜? 얘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오케이? 즉 정의역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친구는 함수가 될 수가 있어. 오늘의 포커스이기도 해.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친구 뭐라 불러요? 1차 함수라 불러요. 맞아요. 함수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 친구 뭐라고 불러요? 2차 함수라 불러요. 함수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이해되니? 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 때문이야. 오케이? 정의역과 공역 때문이야. 정의역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히고 공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힌다 치자. 그러면은 공역과 그리고 정의역 사이에 그래프가 요것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모 박스 안에만 그림이 존재하는 건데 정의역과 공역 안에만 그림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이때 이 파란색 직선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래프야.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니? 안 만나죠? 맞지? 이렇게 끄면은 만나지만 무조건 만나야 돼. 무조건. 오케이? 자, 이거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면 이 친구 뭐야? 함수 아니야. 이해되니? 자, 이 친구 2차 함수지? 이름은 2차 함수지만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 뭐와 뭐에 영향을 준다면? 정의역과 공역에 영향을 준다면 이 친구는 함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지. 이해돼? 자, 요것도 내가 정의역을 뭐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줬고 공역을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면은 박스가 요것만 존재하겠지. 이거 안에 그래프가 요것만 있는 거야. 얘네들은 없는 거야. 정의역 공역을 줘버리면 그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이 친구 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건 정의역 공역 안에서 일이야. 이해돼요? 자, 해서 이게 내신 메인 포인트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친구를 몇 가지씩 던져줄 겁니다. 뭐 던져주겠니? 1차 함수 던져주겠지. 2차 함수 던져주겠지. 원래 기존에는 이 함수 파트 내신이 시험 범위일 때는 유무리 함수가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 유무리 함수가 시험 범위야. 그러면 유무리 함수도 같이 나오겠지. 그러면 원래는 여기 함수 파트에서 좀 쉬웠어. 1차 함수, 2차 함수만 나왔어. 그래서 꽤나 쉬웠지만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파트이거든. 근데 더 추가된 거야.
많이 어려울 겁니다. 요번에는.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해서 4개의 함수들이 등장을 할 거고 그 친구들이 정의역 공역에 변화를 주면서 함수인지 아닌지 얘기를 하겠다. 알겠니? 자, 여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로로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봐봐.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를 y는 x 대칭을 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떤 모양이 되겠니? 뭐 요런 모양이 되겠지? 맞죠? 옆으로 벌려지겠지? 이 친구를 흔히 포물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 이제 함수 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는 함수였어. 근데 함수가 아니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y는 x 대칭했을 때 함수가 안 되는 친구가 발생을 한다. 되니? 자,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집합골의 대응관계입니다. 비좁네. 저리가. 자, 집합골의 대응관계는 요런 포지션을 얘기를 하고요. x에 있는 친구를 y에 f가 대응시키겠다 하는 요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 2, 3, 4, 1, 2, 3, 4, 5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함수가 되려면 요렇게 가면 함수가 된다는 건 대충 이해가 되죠? 맞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만 대응시킬 수가 있고 하나가 여러 개를 선택할 수는 없다. 알겠죠? 그리고 둘째, 기본적으로 이 집합골에서 얘기하는 내신 메인 문제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순열조합을 힘들어 했다면 요거 많이 틀릴 거야. 자, 해서 함수의 개수 문제 요번에 출제율이 거의 뭐 맞아 있다라고 보면 돼.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해주셔야 돼. 자,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그냥 함수다라고만 하면은 1이 갈 수 있는 곳이 5군데, 2가 갈 수 있는 곳이 5군데, 3도 5군데, 4도 5군데. 그래서 얼마가 되겠니? 5의 4제곱이 되겠지. 맞죠? 근데 당연히 이게 나올 리는 없겠죠, 그지? 맞지? 그럼 뭐가 나오겠니? 조건들이 붙을 거야. 어떤 조건들?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붙을 거야. 그래서 함수 개수 문제는 일단은 보류입니다. 알겠죠? 뭐 보통은 어떤 타입이냐면 F1 빼기 F1 빼기 2 F2 빼기 4가 0일 때 fx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는 게 보통 노멀한 타입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2일 때 한번 풀고 얘가 4일 때 한번 풀고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빼고 무슨 말일까? 포제법이 적용이 된다는 소리야. 보통은 포제법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멘트들이 너무 많이 붙을 수 있어. 뭐 가령 fk는 2k 아니다. 뭐 이런 조건이라든지 또는 fk는 k다. 라든지 이런 시리즈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초판에 배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배제시킬게. 자, 일단은 한번 좀 치우고 갑시다. 자, 해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3가지 개념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일부러 남겨놨어. 종이 개념. 두 번째는 그래프 개념. 세 번째는 집합골에서 개념에서 3종 세트를 배우고 3종 세트 다 이제 각각의 나타내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자, 함수 안에 이제 또 다른 친구를 배울 건데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 한글로 1대1로 적기도 하지만 1 빼기 1로 표기하기도 하고 원투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단사 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단사라고도 자주 표기하니까 적어 놓을게. 자, 단사라는 단은 단조롭다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단조롭다 영어로 뭡니까? 예치는 아니고 노머러스. 그래서 단조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단조로운 함수는 실제 뭐가 있냐면은 1차 함수가 단조로워.
이 단조롭다는 의미는 뭐냐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단조로운 함수야. 즉 얘는 증가만 하는 거야. 오케이? 변화가 없다고. 감소만 한다고. 그런 친구가 단조로운 함수.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단조함수라고 불러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단사함수의 정의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화살표의 역방향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다는 의미야.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다는 건 요걸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빠르겠네. 아까는 얘네들이 이렇게 쏠리면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는 됐었어. 맞지? 아까는 됐었는데 이거 용납이 안 돼, 이제. 안 된대. 오케이. 자, 그러면 1이 1로 갔으면 2는 1로 못 가. 3은 이제 앞에 간 걸로 못 가. 이런 식으로. 이해돼? 꼭 x 하나랑 y 하나가 대응된다는 의미야. x 하나랑 y 하나가 대응된다. 오케이. 근데 이 친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조금 명확해.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그림이 어때? 단조롭지? 맞아. 자, 그러면은 다시 얘기를 해주면은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x 하나 y 하나가 대응되는가 요 느낌이야. 이해돼?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그림이 어때?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돼. 오케이? 자, 이 상황 우리는 단조함수라고 불러. 그럼 두 개 차이점은 뭐냐? 자, 이 친구는 x가 정의역이 어떻게 돼 있어? 딱딱딱 끊어져 있지. 이런 상황을 뭐라 부르냐? 이산이라고 해. 이산. 주사위를 던졌어. 1, 2, 3, 4, 5, 6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지. 그 상황을 우리는 이산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산. 오케이. 얘는 정의역이 이산이야. 끊어져 있어. 디스크리트라고. 끊어져 있다고.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는 보통 어때요? 실처럼 이어져 있지. 맞지? 이런 친구는 우리가 연속 변수라고 불러. 오케이? 인디스크리트. 끊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 친구는 그래프적인 성향을 확실하게 띱니다. 어떻게?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야. 근데 이산 변수에 대해서는 얘는 증가함수일 필요성은 없어요. 맞지? 1이 1로 갔어. 2가 3으로 갔어. 3보다 더 작은 수가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그림이 연속적인 그림이면은 x1, x2에 대해서 fx1, fx2를 비교를 하면은 fx가 더 크거나 같다고. 이런 성향. 또는 작거나 같다고. 얘들을 뭐라 부른다? 위에 건 증가함수라 부르고 밑에 건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용어 설명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확통 세대이기 때문에 이산 그리고 연속이라는 개념 이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잘 써먹어. 이거 두 개 합쳐서 뭐라 부르냐? 단조함수라고 불러. 단조롭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단조함수는 아니야. 알겠죠?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주사위를 굴렸어. 그러면 명확하게 1, 2, 3, 4, 1이 나오잖아. 그지? 1.1 나올 수 있니? 1.12 이런 거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모서리 그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기우등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런 친구가 불연속 이산이라고. 오케이? 이산은 불연속적인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연속은 너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연속적인 변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합적인 성향과 그래프적인 성향이 있어. 근데 이 그림이 만약에 끊어질 수 있다면, 끊어져도 되는 그래프라면은, 봐봐. 만약에 내가 요런 걸 만들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됐냐? 1대1 함수가 돼요. 그림이 끊어졌지만. 그러면 그림이 끊어질 수 있으면은 이 친구는 1대1 함수가 돼. 그러면 그래프로서 1대1 함수의 특징을 한글로 적어주면은 얘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이하야. 안 만나도 돼. 한 점 이하야.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 얘는 1대1 함수다. 이해돼? 그래프로 봤을 때 1대1 함수다.
자,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이하로만 만나면 돼. 안 만나도 됩니다. 안 만나도 돼요. 그림이 올라가다가 말어. 올라갈 생각이 없어. 점근선 타면서 이렇게 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다가 안 만나지. 이래도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네. 자, 실제 시험에서는 그림이 어떤 그림 많이 나오겠니? 끊어진 그림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뭐랑 플러스 알파로 붙입니다. 뭐랑 붙이겠니? 점근선이 있을 만한 친구 반비례 그래프, 즉 유리함수가 나올 거고요. 오케이. 또 하나의 친구는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무리함수나 이런 걸로 덧대주겠지. 맞지? 거의 요런 타입은 맞아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보실 거니까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일단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대1 함수 다시 얘기하면은 정의는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다는 게 기본 정의고요. 오케이. 되죠? 자, 그리고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이하에서만 만나면은 1대1 함수가 그래프에서 성립합니다. 근데 얘가 별량이 연속일 때만 요 상황인 거고 연속이 아닐 때는 요 상황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 뭐 함수의 개수 같은 거 물어보겠지. 얘가 1대1 함수래. 함수 개수 물어봤어. 처음에는 몇 가지예요? 5가지지. 두 번째는 앞에 간 거 선택하면 안 되겠지.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서 5, 4, 3, 2 요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로 갔으면 얘가 1로 못 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상 변수일 때 함수의 개수 문제 물어보는 것도 메인이 될 거고. 그리고 그림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반주함수의 성향을 가지게 된다. 그림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표기법을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 1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는 함수 맞아요. 실수 전체에서 함수 맞아요. 맞지? 증가함수 맞아요. 증가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맞아요. 이해되니? 실수 전체에서 얘는 함수도 되고 1대1 함수 되고 증가함수 되고 다 돼. 됐지? 자, 요번에 2차 함수를 한번 데리고 왔어. 2차 함수 맞아요. 실수 전체 정의역에서는 함수 맞아요. 정의역 멘트를 계속 쳤다. 알겠지? 실수 전체 정의역에서는 1대1 함수 아니에요. 알겠죠? 왜 가로로 그으면 몇 점에서 만나버렸어? 2점에서 만나버렸지. 맞지? 증가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쌤이 정의역을 줬어. 정의역을 반동 잘라서 이쪽 편만 줬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아, 1대1 함수 이제 맞아요. 증가함수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정의역의 변화를 준다면 2차 함수도 1대1 함수 또는 증가함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안에 있는 친구가 뭐냐? 1대1 대응이라는 관계입니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함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생기는 거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함수 조건에다가 하나만 넣으면 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만 넣으면 함수가 대응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공역이 만약에 1, 2, 3이 있다. 그리고 정의역이 1, 2, 3, 4가 있다면 얘네들이 요래됐어. 잘했어. 자, 대응받은 친구들이 치역입니다. 공역은 1, 2, 3이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맞지? 그러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요렇게 모두 다 대응을 받아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즉 대응 안 받은 친구가 없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딱 내신 단골 문제로 나오기 좋은 게 뭐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그거는 또 섹션 따로 정리를 해줄게. 자, 여튼간에 집합으로서 한 번 더 보여주면은 지금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조건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다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자, 쌤이 아까 요런 그림 보여줬지?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맞아. 오케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맞는데 뭐는 안 된다? 1대1 함수는 안 돼. 1대1 함수 안 돼요. 맞지? 왜? 더블샷 당했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느낀 점이 있을 거야. 아, 불연속, 그러니까 2, 3변수에 대해서 점유역과 공역 개수가 똑같아야 돼, 처음부터. 오케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똑같아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요 타입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인데 우리가 이산일 때, 디스크리트일 때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nx랑 ny가 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때 함수의 개수는 4, 3, 2, 1. 그래서 지금은 4팽이다.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정도 심플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그러면은 그래프로 그었을 때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이하가 아니라 한 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로로 그었을 때도 무조건 한 점이고 가로로 그었을 때도 무조건 한 점이어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함수 조건은 세로로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이었고요. 그리고 1대1 함수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이하였습니다. 오케이? 근데 1대1 대응은 가로로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으로 조금 더 강한 조건으로 바뀐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그림은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가로로 그었을 때 안 만나는 게 발생하면 안 된다 이 소리인 거죠. 이해되니? 보통 1대1 대응은 그림이 끊어지면 1대1 대응이 안 되기도 한데 정근선 부분에서 등호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어. 방금 내가 이렇게 그린 거는 얘들아 정근선이 있는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 못 돼. 하지만 쌤이 여기에 동그라미를 채워 넣었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돼. 그러니까 등호 부분 하나 색칠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만 한번 쌓아봤고요. 자, 함수의 상등부터 해서 이제 차근차근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 정의만 한 겁니다. 알겠죠? 함수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빌드업이 잘 돼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유형 정리가 깊이 있게 될 수가 있어. 자, 일단 쌤이 얘기한 첫 번째 함수의 종류는 이렇게 3종 세트가 나왔다. 오케이. 이 첫 번째 요 종류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함수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할게. 전사함수 용어만 추가할게요. 자, 전사함수는 뭐냐? 앞에서 얘기한 건데 공치만 같은 겁니다. 공치만 같은 게 전사함수입니다. 오케이? 해서 실제는 1대1 대응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전단사 함수라고도 불러요. 오케이? 전단사 함수. 뭐야? 이게 한국말은 아닙니다. 일본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에서 수학을 따온 거라서 그때 수학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이 일본 수학을 좀 많이 그거 하긴 해. 뭐 수학의 정석이 실제 일본 번역판이지. 수학책. 번역판이라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단사
전사 합쳐서 전담사. 이렇게 원투. 자, 일단은 함수 종류는 조금 더 채우도록 하고, 자, 일단 상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 상등. 함수의 상등은 수식이 똑같으면 당연히 상등이야. 똑같은 거니까. 알겠지? 근데 생긴 게 달라도 상등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출발지와 도착지만 똑같으면 상등이라는 말이야.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게. 우리가 지금 시내에서 뭐 비행기를 타고 마산을 갔다, 아니면 버스를 타고 마산을 갔다, 택시를 타고 마산을 갔다 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다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 교통수단은 모두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함수도 같은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fx가 x다가 있고, 그리고 gx가 x 제곱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정의역이 만약에 0과 1이라 하면은, 공역도 줄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0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지. 얘도 0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지. 맞지? 지금 정의역, 공역에 대해서 결과물이 서로 어때요? 똑같지? 맞지? 이게 똑같기만 하면은 얘네 두 개는 서로 뭐가 된다는 거야? 상등이 된다는 거야. 같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거꾸로 할 수가 있냐면, 이 친구는 이거 두 개를 연립한 뭐이기도 하다? 근이기도 하다. 오케이? 즉, 두 함수의 교점을 정의역으로 가진다면, 또는 교점의 일부분만, 부분 집합만 정의역으로 가진다면 두 친구는 뭐가 될 수 있다? 상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상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정의역이 중요하다는 거야. 정의역이 뭐여야 돼? 두 친구의 교점이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니? 교점이어야지만 얘네 둘이는 상등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겠니? 뭐 2차식 하나, 3차식 하나 나오겠지.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즉 방정식 내용이라는 거야. 요거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종류 조금 더 추가해 볼게. 상등이라는 게 들어감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쌤이 앞에서 얘기한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섞이기 시작해. 1대1 대응이었던 친구가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1대1 함수였던 친구가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함수가 아닌 친구가 함수가 될 수도 있어. 뭐에 따라서? 정의역에 따라서. 이게 상등에서 출발하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오케이? 자, 쌤이 아까 요런 친구 그렸지? 이 친구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야. 세로로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 아니야. 오케이? 근데 내가 정의역과 공역을 이렇게 예쁜 박스를 줬다. 사각 박스를 정의역, 공역으로 주면 이 친구 함수 돼요 안 돼요?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정의역, 공역에 이렇게 영향을 주면 상등 조건이 발현되면서 함수가 아닌 게 함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1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4분 평면이 있어. 4분 평면이라는 거는 4분의 1 평면을 얘기를 합니다. 자, 4분 평면이 있고 1차 함수가 있다. 내가 1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함수 안 돼요. 4분 평면 안에만 그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없는 그림이야. 그러면 세로로 그었을 때 안 만나지. 함수 안 돼요. 알겠지? 그리고 요렇게 그으면은 함수 돼요. 되죠? 그리고 요렇게 그으면은 1대1 대응이 돼요. 오케이? 자, 조금만 힘내. 쌤이 이거 함수 파트 하나만 설명하면 좀 쉬었다 갈 거거든. 조금만 힘내. 잘 봐. 이 친구는 함수이고 1대1 함수까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는
함수이고 1대1 함수이고 1대1 대응까지 돼. 얘는 함수가 안 돼. 구분됩니까? 자, 봐봐. 얘는 세로로 그었을 때 안 만나는 지점이 있어. 이 친구는. 그래서 함수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돼. 자, 이 친구는 세로로 그거나 가로로 그거나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1대1 대응이 된다고. 됐죠? 그리고 이 친구는 세로로 그었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 되고, 가로로 그었을 때는 한 점 이하로 만나. 안 만나기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미묘한 것들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사각평면을 만들었다. 자, 1차 함수를 끄었을 때 함수가 되게 하려면은 1차 함수를 끄었을 때 함수가 되게 하려면 요렇게 끄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이러면은 함수가 돼요. 오케이. 그때 기울기가 가장 큰 거는 이 친구일 거고, 이 친구는 1대1 대응입니다.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는 이 친구일 거고요. 이 친구도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건 별 그래프 파란색 두 개밖에 없어. 직선을 그었을 때. 근데 함수는 요렇게. 함수는 요렇게. 1대1 함수는 요렇게. 잘 봐. 요렇게 끄면은 함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니? 그럼 얘를 수식으로 좀 나타내주면 얘가 만약에 1이고 4고 5라고 하면은 F1은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고 F5는 1과 4 사이에 있어야지 함수일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오케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파란색 그래프일 때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알겠니? 그러면 이제 1차 함수인 베이스 하면 이제 뭐가 나오겠니? 2차 함수 나오겠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많이 힘들지 얘들아. 손버금도 거리고 있네. 큰일이다. 자, 10분만 얘들아, 10분만 힘내. 10분만. 오랜만에 공부하려면 힘들어. 자, 오케이. 종류 이제 소개하고 딱 쉴게요. 힘내 얘들아. 자, 이제 함수의 종류 추가할 건데, 첫 번째 항등함수, 두 번째 상수함수,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기타 등등은 다음에 하자. 자, 일단은 항등함수, 상수함수에 대한 기본 정의를 하면은 fx가 x인 거가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y는 x일 수도 있는데 그냥 1이 1로 보내고 2를 2로 보내고 기존에 있는 정의역이 똑같은 결과물이 된다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봤듯이 fx가 x 세제곱이야. 근데 정의역이 0과 1만 있다라고 하면은 0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지. 오케이. 즉 대입한 게 그대로 나오지. 꼭 설사한 것처럼 처먹은 거 바로 튀어나오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게 튀어나온다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y는 x와 상등이 되면 됩니다. 알겠죠? y는 x랑 상등이 되면 항등함수가 되실 수 있어요. 다음 상수함수는 치역의 개수가 1개면 됩니다. 치역의 개수가 1개면 상수함수야.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y는 k가 상수함수다. 물론 맞죠. y는 1이다. 이런 거 y는 3이다 하는 거는 상수함수가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의 정의역이 한 개라면 그 친구는 상수함수입니다. 알겠죠? 정의역이 한 개면 결과물도 한 개일 수밖에 없잖아, 함수라면은. 그러면 그 친구는 뭐가 된다?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해서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면은 상수함수가 된다. 오케이? 자, 해서 함수 파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일단 설명을 했고, 좀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관계를 조금만 끊었다 갑시다. 알겠죠?